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CPI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요. 발표가 되는 대로 전문가님과 함께 또 그에 대한 해석도 같이 나눠볼 거고요. 자, 그 전에 우리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동지들 다 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인사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백꽃 피는 날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2부도 함께 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반올림 100%님께서는 뭘 사야 손실을 메꿀까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요? 자, 그에 대한 힌트도 우리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칠리소스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불꽃쫄보님과 또 김반장님, 마그마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헝그리복서님 또 종목 같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치만 본 그런 시장이었었죠. 그렇죠. 아침에 좀 이 미국 시장 올라오고 난 다음에 좀 올라서 갭으로 조금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장중에 조금 밀었다가 올렸다가 막 계속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극심한 좀 있으면 발표되겠네요. 뭐 한 30분 좀 안 되면 발표될 것 같은데 CPI 발표라는 아무래도 뭐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투자 주체별로 뭐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좀 눈치 보기가 극심했냐면 이런 부분 지난주에 뭐 목요일 거래대금이 한 9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죠. 어제 한 7조 3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오늘은 6조 7천억 밖에 안 됐습니다. 코스피 거래량이. 그러니까 야, 뭐 치고받고 할 거 뭐 있어. 그냥 CPI 보고 우리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 봐도 딱 나오죠.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609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시장에서도 1000억 정도를 팔았는데 뭐 600억 조금 넘게 현물 시장에서 사고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정도 팔았으면 어떤 특별한 포지션, 특별한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자, 그리고 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갭으로 좀 떠서 10분 만에 조금 이렇게 10분 복인데요. 양선을 좀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쭉 밀었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이 과정에서 좀 크게 요동도 치지도 않고 거래대금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수급을 뭐 체크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하루 종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뭐 장중에는 조금 뭐 한 1,200억 샀다가 또 200억 매도로 바뀌었다가 뭐 샀다가 매도로 바뀌었다가 계속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CPI를 확인을 하고 뭐 내일 정도면 뭐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좀 이 수급 측면에서도 좀 나올 테니까요. 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CPI 관련돼서는 좀 이따가 나오면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 우리 시장을 눈치 보게 만들었던 CPI, 자, 잠시 후에 발표가 되고요.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종목 진단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벙벙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은 태백광로, 양봉 이 두 개가 다 닉네임이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태백광로 있죠. 양봉 이재필 선생 예. 있죠.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제필이 영화. 그렇죠. 그렇죠. 예. 제필이 영화를 또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예. 제필이 영화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제필이 영화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소스님께서 신성 델타 테크 남겨주셨고요. 9,700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지지부진한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은 3% 가까이 올랐고요. 8,7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신 상황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자, 저 신성 델타테크는 먼저 뭐 하는 일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LG전자 그 가전사업부 쪽이요. 그쪽에 최대 협력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주주들도 마찬가지 구시일가입니다. 뭐 그래서 그쪽하고 좀 LG 쪽하고 돈독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회사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가전제품들을 많이 바꿨어요. 뭐 세탁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많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게 수요가 지금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강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되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려면 LG전자의 가전사업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LG전자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가전사업부 쪽에서 잘 돼서 오른 게 아니라 전장사업부 쪽에서 좋아서 그래서 LG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왔죠.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모멘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한 9,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자, 여기서 뭐 매수하신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당분간도 이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들 있죠. 저항을 받는 부분들이 자, 이쪽에서도 계속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122평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이때 작년 2월 달에 저 122평선 꺾여 내려오는 122평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또 거기서 저항 받았습니다. 8월 달에도 마찬가지 122평선 근처에서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도 또 저항을 받았었네요.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 하락하고 있는 이 122평선은 계속해서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2평선 자체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뭐 저항선이 그 뚫고 나면 지지선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이게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좀 길게 기다리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8,75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뭐 9,700원 정도 되시면요. 자, 이거를 좀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그 들고 가는 방법, 그리고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성델타테크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보다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야인시대 미니 강의, 이 투자의 신 미니 강의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그때까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확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어디 핫한 섹터에서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또 크게 주가가 오른 게 없는 그런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꼭 이 신성델타테크를 고집을 하시겠다라면 조금 이 경기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뭐 본전 이상에서는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손해보고 못 팔아. 이런 성향이시면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갖고 올라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종목을 조금 교체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올라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그 손실을 메꾸는 방법일 텐데요. 일단 신성델타테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네요. 오래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놓치는 수익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정열님 종목 올려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좋은날님께서도 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주고 계세요. 해피플레잉님 잘 오셨습니다. 한강님도 2부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종목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2 파워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에 20%입니다. 12,000원에 20%. 아이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죠? 예. 자, 이제 8,0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메꾸면 좋을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원자력주가 좋아진다고 소문은 자꾸 떠들면서도 좋아지질 않으니까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됐어요. 지금 약간 화가 나셨어. 말씀하시다가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저희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 대응 전략 체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선생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G2 파워가 너무 오래 갖고 있었는데 올라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손절해야 될지 더 보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걸 되게 많이 시키는 그런 데가 주식시장인데요. 시장이 작년에 또 예를 들면 전체 시장도 작년에 보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론에서 계속 좋다 그러는데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시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다들 이제 여기 바닥이야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자주 있거든요. 이 원전 관련주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육성을 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실상은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처음에 여기 상반기 때는 조금 한번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8월 달 이때 한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요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자, 원전을 만약에 새로 한 기를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원전 부지가 또 우리 동네 원전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 반대 머리에 띠 매고 다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원전 뭐 노후 원전 뭐 이거 수명 연장시키는 부분들 뭐 요런 부분들인데요. 자, 그걸로는 실적이 제대로 좀 찍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증가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원전 관련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을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원전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쫓아가면 늦는 거고 실적 부분들이 좀 빨리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쫓아가면 늦고 뭐 주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산 사람들 주식 받아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트파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또 한계가 조금 재료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원전이 아니라 이 분산형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 전력 시스템을 그 소비가 이렇게 많은 그 주위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서 뭐 공급을 쉽게 하자, 멀리 송전하게 안 하게 만들어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자. 뭐 그러면서 그때 2027년도까지 뭐 거기다가 1조 7천억을 투자한다, 정부에서. 이런 뉴스가 오늘 장 끝나고 한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뭐 내일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될지는 내일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실적 개선이 그렇게 많이 급하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런 뉴스 때문에 이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면요, 한번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맞고,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필이 안 돼서 그냥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라면 가만히 있다 보면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 어디 뭐 해외 쪽에서 UAE 쪽에서도 뭐 원전 얘기 나왔고, 또 유럽 쪽하고도 또 원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2,000원이면 지금 뭐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그 위에, 그 아래쪽에 보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뭐 당장 전고점 여기 10,000원 근처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서도 10,000원 근처에서 걸렸네요. 자, 여기서는 10,000원 근처에서 한참을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10,000원 근처에 가면 좀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나와서 10,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좀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참고 좀 되셨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쉬움도 많이 남으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G2파워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다 털어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계속 CPI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서 채팅창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긴장하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헝그리 복선님께서 시노펙스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920원이고 비중 5% 담으셨네요. 배당을 무증 준다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면 시노펙스는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2,8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은 호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고 배당형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주당 0.02주를 배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이 주식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이거 무상증자나 보통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을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도, 전에, 이 주식 배당을 배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계셔갖고, 제가 그분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회사 기업 내용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나 뭐 다 똑같은 거죠. 주가가, 여기 주식을 발행을 해서 더 찍어서 주는 것만큼 그만큼 권리락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효과가 나오는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주들을 아예 무시를 하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주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재작년에 뭐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7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코로나 이전의 실적들,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겠지만 점점 실적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노펙스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뭐 신소재 사업도 하고, 그 다음 IT 사업 쪽, 뭐 부품 사업 쪽, 요런 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 관련되는 그런 사업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저쪽, 뭐 예전에 뭐 엔터사들, 뭐 요런 쪽에 또 투자를 또 한다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좀, 끼는 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끼는 좀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끼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지 맨날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일단 실적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이 종목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실적 추이를 본다라면 그렇게 뭐 좀 급하게 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시장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거의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요 위에 여기 242평선에 좀 막혀 있죠. 242평선은 120선하고 지금 저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120선은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고 위에는 240선이 그냥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120선하고 60선. 자, 요게 딱 받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서 방향성을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뭐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실적 부분 생각한다면 던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보유를 하시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위쪽은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끼가 있어서 좀 뭐 움직이면 뭐 상한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끼가 좀 한 번쯤 이렇게 발동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가 자체가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이니까 비중이 작으시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좀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것만
그것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노팩스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이 배당형 무상 증자에 대한 이슈는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믿으면서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차분하게 수익을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추가 매수는 또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계속해서 상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 충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DYKYDG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8만 원이시고 비중은 5% 담으셨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하트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종가가 79,800원이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그 엔터주하고 뭐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은 전망은 좀 상당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도깨비라는 그런 걸출한 드라마를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엔터 산업하고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탄력을 받으려면 중국 쪽하고 좀 이렇게 좋아지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중국인들, 입국자들, 뭐 저 PCR 검사하고 단기 비자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좀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제가 된다라면 그것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이 좀 확 좀 좋아지면 주가가 좀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뭐 확 좋아진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은 뭐 좀 왔다 갔다 해요.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좀 줄었는데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또 많이 늡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분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모멘텀들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매도를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좀 움직였을 때 중국 모멘텀이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 그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종목 진단을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분을 기다렸다가 CPI를 봐야 되는 건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CPI를 보고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럴까요? 일단은 그러면 CPI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CPI에 대해서 겁먹고 있는 게 그동안 그래도 잘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속도가 더 다시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지금 CPI 뭐 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게 낮게 좀 안 좋게 나오면 내일 아침에 갭으로 맞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좀 긍정적으로 CPI가 낮게 나오면 갭으로 떠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아침에, 나왔거든요. 예, 6.4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6.2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원 CPI도 마찬가지. 저희 5.5였는데 예상치가 5.6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자, 전월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예상치는 0.4였는데 0.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0.4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좀 시장에 좀 충족하는 시장 예상치하고 맞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선물 움직임을 보면 지금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는데 네. 자, 요거는 좀 시장에는 그렇게 좋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우리 지금 그렇다고 요 정도 수치로 아주 강한 충격을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이 부분 CPI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전에처럼 공포에 질릴 만큼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이 CPI를 보고 지금 이게 높게 나와서 좋다, 낮게 나와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챙기셨어야 되는데요. 저 목요일 날 방송 출연해 갖고 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좀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날도 아침에 마켓 시그널에서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 목요일은 진짜 쉬운 진단이었죠. 그 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현금 좀 만들어 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 진단쇼 12시에 하는 거요. 거기서도 현금 좀 만들어 두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4일 연속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려면 미리 그 전에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CPI 자체로는 뭐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CPI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났고요. 또 내일 발표되는 부분들은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그 다음날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그때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돼요. 자, 이런 부분들 줄줄이 발표가 되니까 뭐 이 시장, 이 CPI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 영향력은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면요. 일봉을 보면서, 지수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뭐 미국 시장 쪽에 조금 뭐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숫자입니다. 아주 큰 압력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일시적으로 이 22평선,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이걸 깰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빨간 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이평선 같은 경우는 깨져도 그렇게 쉽게 한 번에 그냥 훅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TV 방송을 이렇게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4일이나 연속으로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주가가 빠지면 종목별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자체가 이 22평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되돌아 올라오는 그런 흐름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PI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내일 아침까지 반영이 되면 뭐 그걸로는 영향력이 끝난다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강한 악영향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PI가 결국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지만 단기적인 충격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조금 더 차분하게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시장 충격 오는 거 아니냐?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조정할 좋은 핑계 정도가 아닐까요? 라는 댓글도 보이고 이미 또 현금을 잘 확보를 해두시고 미리 대비를 해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장을 또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으신가요? 그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남겨주시고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갈 거고요. 이에 대한 또 시장 대응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또 CPI 발표된 이후에 지금 많은 분들 채팅창에 보여요. 레제님, 육바라밀님, 그리고 노자성님 다들 계셨군요. CPI 발표를 숨죽이고 기다리시다가 지금 발표 이후에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너무 좋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셔야 합니다. 양병덕님도 오셨어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컴투스 한번 살펴볼까요? 해피플레잉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91,000원이네요. 비중도 30%로 꽤 많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요. 비중도 많이 무겁게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서 컴투스 지금부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 컴투스 자회사에서 만든 VR 게임이 중국의 유료 앱 쪽에서 뭐 1등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뒷심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뭐 오늘도 장중에 23%까지 급등했었네요. 그랬다가 종가는 11% 정도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보시면 기관들은 오늘 뭐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시면 자, 요 부분이죠. 자, 여기 7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꼭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고점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쪽에서도 7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또 좀 공교롭게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만약에 시원하게 윗골에 안 달고 양선을 좀 뽑았으면 뭐 강한 탄력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75,000원대 정도, 이 가격대가 좀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밀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컴투스도 마찬가지 122평선에서 이쪽에서도 122평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재차 밀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중에 상당 부분들은 저 위에서 거래가 터진 거죠. 위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면서 그렇게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도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너무 높아서 그게 좀 걱정인데요. 자, 일단 뭐 이 부분이 VR 게임 요게 진짜로 뭐 지금 한 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1등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좀 상당 기간 동안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건 얘기가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일회성 이벤트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가가 만약에 7만 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이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가격으로 그 가격 이상에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오전장에 이렇게 들어 올려 놨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게 계속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팔았다는 얘기니까 일단 지금 이 손실이 너무 커서 이 대책을 세우기가 조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저항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돌파가 없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뭐 이것도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까 저 종목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관련해 갖고 뭐 요런 우리나라 쪽 뭐 저 단기 비자 요런 부분들 재개하고 뭐 그런 게 있다라면 관계가 조금 나아지니까요. 그런 모멘텀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이 또 75,000원 정도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그쪽에서는 좀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7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뭐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이 흥행했다라는 호재와 함께 오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이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호재들이 좀 힘을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특히나 오늘 딱 맞고 내려왔던 그 저항성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점 75,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보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미 선물 시장을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내일장이 그럼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좀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장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밤새 잠을 못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내일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침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금 일동제약을 지금, 네,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매수가랑, 매수가가 385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 20% 정도요. 20%? 이거 매수 언제 하셨을까요? 오래되셨어요. 네, 1월 달에. 1월 달에, 네. 이게 한번 급락을 맞고, 이쯤이면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랬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갔네요. 자, 어떤 네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특히나 제약주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1월 달에는 그 간적이었고 12월 말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2월 말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가장 고가가 3250원이니까 3850원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12월 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 일동제약이 좀 두들겨 맞은 게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갖고 뭐 그렇게 조금 두들겨 맞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향후에도 다음에도 시청자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장대 음선이 나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린 자리, 이런 자리는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극복이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요, 이 전저점,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가격 아래로 좀 뚫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타 종목들처럼 실적 부분이나 좀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그 실적을 믿고 기다려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흑자가 좀 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뭐 아로나민골드 이런 거 좀 만들어 팔던 그 기업이었었는데 2019년도부터 실적 부분들이 확 안 좋아졌어요. 되게 안 좋아졌고 뭐 2021년도에는 500억 적자를 냈고 그다음 2022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730억 정도를 적자를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이 실적 부분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 뭐 안에 내용들, 뭐 연구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그 부분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24,000원이라는 가격을 2월 10일 날 찍으면서 여기 지켜줘야 됐던 가격대, 이 가격대를 무너뜨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주가라는 게 지켜줘야 될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또 추가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좀 탄력 있게 뭐 이렇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3850원 정도면 한 20% 정도 뭐 그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저라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뭐 이 돈이 많이 풀릴 때 그럴 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한꺼번에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이시라면 손절 감행할 것 같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또 한참 좀 이렇게 기다려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실적 부분들을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주식들 중에도 실적들 좀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크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다른 쪽 섹터들 이런 쪽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일동제약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동제약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든지 또 수익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동제약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청자님들께서는 채팅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선물 시장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느라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진짜 오늘 잠 못 이루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든든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강의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자, 시청자님들 뭐 이 CPI 보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밤잠 안 자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뭐 이 미니 강의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하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니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종목이 그때가 199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는 이 증권회사를 안 다니고 일반 상장기업의 총무과 직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하고 같이 상장된 기업, 그게 대동은행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같은 날 상장이 됐고 뭐 그래서 은행주는 안 망할 것 같고 또 주가도 되게 쌌었어요. 그냥 절대 주가가. 다른 은행주들은 뭐 몇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대동은행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뭐 2천 몇백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동은행을 은행주는 안 망해. 그리고 뭐 부품 꿈을 안고 샀습니다. 사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월급 받은 것 중에 착실하게 이렇게 떼갖고 대동은행을 계속 사모았어요. 근데 IMF 때 그게 퇴출됐습니다. 퇴출되면서 그때 뭐 IMF 때 은행들 많이 정리됐어요. 대동은행, 뭐 동남은행, 동아은행 이런 것들 전부 다 흡수가 돼서 그때 당시에 국민은행으로 흡수 합병이 됐는데요. 그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10원 한 장도 주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회사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주식은 다 없어지고. 그게 바로 제 첫 투자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상장법인의 감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 보고서는 원래 법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90일 이내,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법인이면 한 3월 말 정도가 되겠네요. 3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 보고서 관련해 갖고 만약에 감사 의견 거절, 뭐 비적정 이런 게 나오면 거래 정지가 되죠.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감사 시즌에는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자, 우리 작년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도 11개 기업이
이 결산 관련해 갖고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다 투기적인 그런 분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다들 이 상장 폐지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뭐 제 주위에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상장 폐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즉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당장 계좌를 열어보시고, 자,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021년도까지 별도 기준이에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가 난 기업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4년째 적자가 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론 저 특례 상장을 한 종목은 제외고요. 특례 상장이 아닌 종목들 중에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 내일 당장 파셔야 됩니다. 이거 당장 파시고, 또 자본 잠식이 있는 기업들, 뭐 엊그저께 상상인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두들겨 맞았죠. 이거 자본 잠식 50%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하한가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이 자본 잠식 있는 기업들 또 조심하셔야 될 거고, 자본 잠식이 있다라면 원래 이런 주식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얘기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작년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우니까 그럭저럭 버텼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렸고 올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못 버틸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1이라면 영업이익으로 그냥 이자만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은 1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다라면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당장 열어보시고, 계좌를 지금 당장 열어보시고, 이런 쪽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내일 당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11개 종목이 2022년도에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지안바이오란 종목은 부도가 났죠. 그리고 쭉 해서 뭐 감사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다 적자 기업들입니다. 거의 다 적자 기업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자가 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좀 조심하시고요. 또 적자가 나면서 회사 이름을 자주 바꾼다. 이거 진짜 굉장히 좀 진짜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뭐 우리 과거에 보면 뭐 최순실 이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라면 그거는 괜찮은 거겠죠. 하지만 뭐 증자를 막 하고 유상증자 막 하고 주주들 다 거지 만들어 놓고 이름 바꾸고 또 뭐 한참 있다가 또 유상증자 해갖고 연명하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셔야 좋은 그런 시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만큼이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장 계좌를 열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네. 시장은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만약에 이 22평선을 깨더라도 뭐 깨고 음선이 나더라도요. 이게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현금이 있는 분이라면 좀 밑에서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뭐 다음 주에 다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이 코스피 지수 2,500포인트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내일 잘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뭐 다음 주까지는 뭐 2,500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니 강의까지 시장에 대한 꿀팁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미 선물 시장은 실시간으로 달라지고 있어서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걱정은 우리 다음 주까지 미뤄두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아닌지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CPI 발표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달려온 듯한 느낌인데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